저는 이번에 인스타 360 원 RS 트윈 에디션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이 카메라를 사게 된 계기는요, 360도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 가격이 저렴해져서 구입한 이유도 있습니다. 최근에 360도 카메라에 꽂힌 이유는 아무래도 자전거를 타거나 이럴 때 주로 촬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카메라들로 찍을 때 혼자서 촬영하게 되면 360도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모습을 제대로 촬영을 할 수가 없고, 중간중간 흐름이 끊기면서 원하는 각도로 맞춰서 다시 촬영하고 하는 번거로움들이 계속 존재합니다. 하지만 360도 카메라의 경우에는 양쪽의 렌즈를 통해서 360도 전체를 촬영하기 때문에 편집에서 훨씬 자유롭다고 할 수가 있고, 촬영도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절주절 어렵게 설명은 드렸는데 결국에는 혼자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동영상을 찍어줄 사람이 없고 혼자서 촬영하고 편집을 쉽게 할 수 있는 카메라를 구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겉에서 표시된 것처럼 인터체인저블 렌즈 액션 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K 부스터 렌즈와 360도 렌즈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렌즈를 서로 교체하면서 용도에 맞게 변경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4K 부스터 렌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고프로 모델에 있는 렌즈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60도 렌즈는 양쪽 면에 있는 렌즈를 활용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굴을 만들어서 360도 전체를 촬영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혼자서 촬영하기에는 360도 카메라가 최적인 상태인 거죠. 그럼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구성품이 크게 RS 코어, 그리고 본체가 되겠죠. 그리고 360도 렌즈, 양쪽 면을 볼록볼록하게 돼서 촬영할 수 있는 렌즈, 그리고 4K 부스트 렌즈, 보통의 액션캠의 렌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베이스,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마운트나 이런 쪽에 설치를 해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운팅 브라켓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60도 렌즈 같은 경우에 양쪽에 볼록 튀어나온 렌즈를 통해서 촬영하기 때문에 스크래치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렌즈 캡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차지 케이블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차지 케이블을 통해서 데이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해외 직구 같은 제품들도 많은데요, 아무래도 전자기기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또 액션캠 같은 건 촬영 장비다 보니까 조속한 조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쿠팡을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거기서 제공하는 것도 PC 디렉트의 정품이 되어 있고요. 다행히도 봉인 라벨들이 다 실링이 되어 있어서 중고 물품이나 이런 거는 아닌 듯 합니다. 여기 보시면 특징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미 많이 찾아보셨을 거고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유튜버들은 참 칼도 멋있는 거 가지고 듣던데 저는 이걸로 자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괜찮죠? 비닐이 없으니까 참 깨끗하더라고요. 이 시간이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죠. 한번 박스를 한번 열어볼까요? 전자레인지가 자꾸 밥 돌랐다고 계속 울리네. 엄청나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포장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게 본체 코어가 되겠고요, 이거는 4K 부스트 렌즈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4800만 화소 액티브 HDR이라고 써있고요, 이렇게 필름이 붙어 있고요. 무게는 살짝 무겁게 느껴지긴 하네요. 근데 렌즈 무게보다는 여기 본체 코어의 무게가 좀 나갑니다. 그리고 제일 기대가 되는 기능 중에 하나인 360도 렌즈. 렌즈는 양쪽에 있지만 무게는 상당히 가볍게 느껴지네요. 오히려 들어가 있고요. 렌즈가 일단 이거 씌워져 있지만 닫힐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넣게. 그리고 설명한 배터리 베이스. 색깔이 빨간색이 약간 오렌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이쁘게 느껴집니다. 배터리 베이스 하나. 그리고 왜 이렇게 빠져? 되게 빡빡하네 포장이. 박스가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에 케이블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게 보니까 C2A네요. 마운트 브라켓과
360도 렌즈를 보호해주는 렌즈 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카메라에 꽂아서 고프로 같이 끼우는 어댑터가 들어가 있군요. 아무래도 이 케이스 자체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연결해서 셀카봉이나 이런 데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360도 렌즈, 그리고 4K 부스터 렌즈, 그리고 코어 모듈, 그리고 360도 렌즈를 보호할 수 있는 렌즈 캡, 그리고 배터리 베이스, 그리고 충전 케이블, 그리고 마운트 브라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한번 해보고 싶은데 파가 안 올라오네. 띵 이래. 되네. 이게 참 편리하다니까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마운트 브라켓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쪽에 방열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재질이 매트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발열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마이크가 들어가는 부분에도 자세히 보시면은 망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이크도 소리가 들어오는 부분도 이렇게 스펀지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자전거를 타거나 하는 동영상을 촬영을 할 때에는 바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소리들이 제대로 들리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나중에 한번 촬영을 하고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퀵 스타트 가이드, 그리고 렌즈를 닦을 수 있는 천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듈 카메라의 부품들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렌즈는 물론 설명서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다른 스위치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당겨주면 빠질 것 같습니다. 역시. 그리고 렌즈가 한쪽만 있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가 전송되는 구간은 한 개만 돼 있고요. 반대로 360도 카메라의 렌즈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는 양쪽 렌즈에 있는 데이터가 이동할 수 있도록 두 개가 이렇게 단자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전면을 찍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뒤쪽이 아니라 앞쪽과 렌즈 앞쪽을 같이 이렇게 끼워서 조립하면 되고요. 들어가는 느낌이 방수가 되다 보니까 약간 뻑뻑한 느낌이 있네요. 근데 이렇게 끼워지는 것도 방수가 되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신기하네요. 그 다음은 배터리 베이스입니다. 배터리 베이스는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고요. 끼워지는 곳이 이쪽 홈과 이쪽 홈인데 이 부분을 당겨보면 움직입니다. 이 부분이 스위치가 돼서 이렇게 뺄 수 있을 거고요. 이쪽에 전력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방향은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맞게 그냥 넣고 끼워만 주면 조립이 완성이 됐습니다. 되게 간단하네요. 배터리를 뺄 때는 아까도 봤지만 이 부위의 스위치를 이쪽으로 당겨주면 분해가 되겠죠. 쉽게 분해가 되고요. 이거를 다시 손에 맞게 끼워주면 조립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무게가 생각보다 좀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카메라도 이쁘죠? 일단 작동을 제대로 하는지 봐야 되니까 여기 있는 전원 버튼을 한번 꼭 눌러볼까요? 여기 불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여기도 불이 켜지고요. 파란색 불빛이 들어오네요. 언어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English,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한국어도 들어가 있네요. 그럼 한국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요. 인스타 앱을 설치한 후 카메라에 연결해서 활성화하십시오가 나오게 됩니다. 인스타 카메라의 특징은 앱에서 다양한 편집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연결해서 이거를 직접 보고 호각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앱을 설치를 하고 연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액션 카메라나 360도 카메라에는 메모리가 필수인데요. 아무래도 요새는 4K나 6K 그리고 360도 같은 경우는 양쪽에 있는 화면들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합니다. 마이크로 SD 카드의 종류만 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삼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삼성의 주주기도 하고,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삼성에서 256기가를 구입을 하려고 했었고요. 에보 라인이 있고 프로 라인이 있더라고요. 저는 에보 플러스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종 이제 스펙들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4K 울트라 HD는 된다고 되어 있는데 6K는 한번 그거는 제가 직접 사용해 보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 제품과 이 제품의 차이는 속도가 조금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속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 카메라를 구입한 사람 중에 이 메모리를 쓴다는 후기가 있어서 이 제품이 더 저렴해서 일단 구입했고요. 실제 사용을 해보면서 테스트 결과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위선이 있으니까 좀 큰 가위로 한번 잘라볼게요. 메모리가 나왔습니다. 2만 얼마에 구입을 했는데 요새는 하얀색으로 나오네요. 옛날엔 검은색이었던 것 같은데. 메모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스티커를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스위치가 있는데 방향이 이쪽으로 빼게 되어 있습니다. 오, 여기 고무가 이렇게 있어서 완전 분해가 되진 않고요. 여기 보시면 USB-C 단자와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카드의 방향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모양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까는 켰을 때 No SD 카드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켜졌고요. 여기서 아까 봤던 한국어가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죠. 여전히 이제 앱을 설치하고 연동을 하라고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 다음에 화면이 전환되면 No SD 카드가 나왔었는데 여기 이제 SD 카드가 들어가서 6시간 45분 촬영할 수 있도록 나왔습니다. 현재 설정은 4K 16:9 30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보통 촬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 부분을 누르면은 바로 촬영이 안 되네요. 먼저 카메라를 연결해서 활성화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간단히 설정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퀵 메뉴라고 해서 네, 설정들을 저장한 것들을 선택을 해서 쉽게 그 모드로 바로 찍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돋보기 모양은 디지털 줌을 할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촬영을 하면서 화각을 조절할 수 있는 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쓸어내리면은 조리개라든지 색감이라든지 ISO라든지 노출, 화이트 밸런스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여기 플로우 스테이트 설정이 있네요. 여기는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할 때마다 바뀌고요. 권장 설정이 하이였으니까 저는 일단 하이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들은 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갤러리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대충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설치를 하고 따로 한번 찍어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앱을 설치를 해서 연동을 완료를 했고요. 한번 이 상태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촬영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잘 촬영이 되네요. 그리고 촬영한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까 밑에서 쓸어 올리면 갤러리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네, 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고프로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 메모리에서 촬영까지도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필름들은 떼주고요. 이제 브라켓에 한번 끼워 보도록 할게요. 브라켓은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 양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열리게 되고요. 부분에 맞게 이렇게 끼워주면 끝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끼워졌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또 열려서 망가지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견고하게 설치가 됐습니다. 불필요한 스티커는 이제 떼줍니다. 새 거라서 그런지 렌즈 부위가 엄청 깨끗하네요. 이 상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지? 뒤에 디스플레이도 아주 깨끗하고요.
이 케이스의 장점은 또 하나가 여기 있는 USB-C 포트나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를 꺼내는 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케이스를 열지를 않아도 이 부분만 열면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까 봤던 마이크 홀 여기와 이쪽 부분은 방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제 풍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자전거나 이런 거를 타면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 건지 비교를 해서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메모리 테스트를 위해서 플로 스테이트 그리고 16대9 4K 60프레임으로 설정을 하고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K 60프레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네, 이것은 4K 60프레임 영상입니다. 브라켓을 설치를 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것은 4K 60프레임 영상입니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4K 60프레임으로 설정을 해놓으니까 위에 있는 촬영 시간이 5시간 23분 정도가 나옵니다. 256GB의 메모리를 끼웠으니까 이 정도 촬영 시간이 된다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대망의 360도 모듈을 설치를 해보고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렌즈 분해 및 설치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이 맨질한 부분이 윗부분이겠죠. 밑에는 끼워지는 부분이고 좀 뻑뻑하지만 끼워졌고요. 렌즈를 보호하고 있던 필름들은 제거를 깔끔하게 해줍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밑에 있는 배터리 베이스를 이렇게 끼워주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뒤에도 있고 앞에도 렌즈가 있게 되죠. 다시 마운트 브라켓에 끼워서 카메라만 들 경우에는 직접 촬영을 해보니까 잡음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미끈미끈할 때 나는 소리들. 그래서 마운트 브라켓에 끼우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끼우고 양쪽에 다 잘 물려주면 끝났습니다. 확실히 설치나 뭐 분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쉽네요.